네, 우리 정부가 맞닥뜨린 3대 외교 난제가 있습니다. 한일 갈등과 방위비 그리고 바로 이 북핵 문제인데요. 이 중에 1년 넘게 악화요를 걷고 있던 한일 갈등 문제가 슬슬 해결될 조짐이 조금이나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연내에 의미 있는 돌파구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님 모시고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일 갈등 문제가 본격화된 지 작년 10월쯤이었나요? 지금 좀 시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좀 상황이 어떤지 그 먼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한 1년 정도 경과가 됐는데요. 작년 10월 말에 우리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 일본의 전범 기업이 각각 1억 원 이상씩 배상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국제법에 대한 도전 또는 국제질서 위반으로 크게 반발하였고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히 끝났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이렇게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 우리 국민도 상당히 많은 그런 논의를 거쳐서 대책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 날 우리 측에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가지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그런 제안을 냈지만 일본 측은 당일 즉시 이제 즉각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양국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일본 정부가 부당한 이런 수출 규제, 사실상의 경제 보복입니다. 그런 단계에서 우리 이런 그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이런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였고 또 화이트 국가에서도 배제를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제 맞대응해서 일본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를 하였고 또 WTO에 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그 일본을 이 지소미아 한일 간의 군사정보 보호협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11월 22일 날 조건부 연장을 결정하였고 따라서 이제 한일 간의 이런 그 수출 규제에 대한 오해를 풀어나가면서 양국 간의 이런 지소미아가 연장될 수 있도록 그런 대화 국면이 나름대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 좀 그 귀추가 크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창 그 갈등이 고조가 됐던 시기는 지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일본 뭐 불매 운동도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여론이 좋지가 못한 상황이잖아요. 일본에서는 현지 여론의 좀 분위기가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일본 정부는 이제 크게 반발하고 있고 뭐 그건 국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일본 국민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런 불매 운동이라든지 또는 관광 자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냉정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양장의 어떤 현격한 좀 어떤 그 괴리라고 할까요? 네. 입장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일본 정부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이 됐다. 이것은 이제 개인 청구권 문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한국이 어디까지나 국내 대책으로 이 문제를 완전하게 풀어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여야당 할 것 없이 일본 국회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일본의 언론도 극히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 나서는 일반적으로 한국 정부가 국내 대책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실시해야 된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한일 간의 양자가 약속한 청구권 협정을 기본으로 해서 그 이후에 한일 관계가 발전해 왔고 앞으로의 이제 미래지향적인 관계도 청구권 협정을 한국 측이 준수해야 된다는 이제 일방적인 억지 주장입니다. 반면에 이제 일본 국내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의 이런 그 일본 관광 자제 또는 불매 운동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국 국민들이 나름대로 일본의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 말하자면 일본 국내 기업들도 수출 규제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일본 국민들도 자유무역 질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부당한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한국의 이런 그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일본 관광 자제 운동이 일본 내에 널리 확산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은 상당히 냉정한 그런 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본 국내에서 한국 관광 자제 또는 한국 제품 불매 운동 이런 것들은 일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그런 점은 이제 한일 양국 국민들 간의 어떤 그런 상호 신뢰가 있는 것이고 저는 상당히 그런 것들은 이제 양국 정부 간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기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무래도 사태 해결이 되면서 반일 감정, 반한 감정도 조금 완화가 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심리적으로도 많이 동요가 됐던 측면은 우리 쪽이 조금 더 강했던 걸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가장 큰 쟁점 사항이라고 보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역시 이제 한일 간의 가장 큰 쟁점은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그런 해법입니다. 일본 측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청구권 협정으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지급했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 이제 개인 청구권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은 한국이 국내법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일본 측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정부는 이 당시 1965년에 청구권 협정에서 일본이 불법 통치한 거, 식민 통치에 대한 불법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또 개인 청구권도 해소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한국 측이 요구했던 약 12억 달러에 대한 경제 협력 자금에 대해서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무상 3억 달러로 줄인 거 아니냐. 따라서 이것은 개인적인 보상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한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본 국내에서는 패소했지만 온고단이 한국 국내에서 승소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국내에서는 승소했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일본 전범 기업들이 이미 결론이 난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그 과정 자체가 반드시 이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제 청구권 협정은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가 맺은 협정이고 한국 정부에도 일방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수 있는지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빠르면 내년 4월에 원고단에서 일본 전범 기업들의 자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 이전에 적어도 한일 양국 간의 외교 당국 간의 협상 또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해법을 도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한 4개월 정도 조금 더 남아있는 시점 안에 뭔가 좀 돌파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게 한일 정상회담이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핵심 의제와 관전 포인트는 어떤 부분일까요? 지금 역시 이제 한일 간의 어떤 이런 수출 규제를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한일 양국이 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면서 와이드 국가 배제에서 다시 원상복귀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일 간의 국장급 정책 대화를 통해서 해소해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역시 이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는 한일 간의 입장차가 너무 큽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양국 정상의 정치적인 결단과 리더십을 보여줌으로써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 강제징용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해법을 한일 양국이 공감대를 도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을 좀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면 적어도 한일 양국 간의 이 문제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국 정상이 풀어나가기로 합의해 나가는 어떤 그런 뭐 양국 간의 어떤 정신이라고 할까요? 어떤 마인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당장에 뭐 만난다고 해서 급진적인 해결보다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가장 큰 핵심 부분은 수출 규제를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제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네. 지금 이제 수출 규제하고 지소미아는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 부당하게 한국을 수출 규제한 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다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양국 간의 핵심적인 군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지소미아는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한국 측으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일본의 수출 규제 와이드 국가를 원상복귀시킨다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재연장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한일 양국 간의 국장급 협의하고 정책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양국 간의 이런 그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전략물자 통제 관련된 그런 인력을 지금 더 많이 배치하기로 그런 일본 측이 제안을 했고요. 예. 또 이미 한국 측은 일본과 공동으로 상호 검증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전략물자가 제대로 통제되고 있는지 유엔 같은 데서 패널을 만들어서 검증을 하자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제 그 수출 규제가 풀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낙관적입니다. 단지 일본 측은 어디까지나 명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검증되는 그런 과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은 아마 일본 측도 이 수출 규제를 쉽게 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전체적인 그런 결과는 낙관적이지만 그 과정 자체가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적어도 일본 국내에서 수출 규제를 지지하는 일본 정부의 조치를 지지하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이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될지 양국의 어떤 화해를 위한 그 모색을 위한 과제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우리 정부가 일본 기업 정부로부터 사죄를 받아내고 그리고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그 공동의 기금에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의 한국 기업이나 한국의 국민들이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사실상 문제를 풀어나가는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해 나가는 그런 과정 자체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역시 양국의 정치가들과 국민의 어떤 지혜 또는 협력 또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힘들지만 낙관적으로 조금 이 부분을 양국 간의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소통을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모색할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당장 한일 정상 회담이 앞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의미 있는 또 소개의 성과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하면서요. 오늘 토마토 인터뷰 소통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